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망고쌤입니다. 이번 주 전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래 생겼어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진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진하면 많이 내린 거죠. 일단은 수도권이 너무 진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단풍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아니라 이 진한 게 너무 진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보면 이게 이 셀이 작은데 이제 이 대구 보이시나요? 대구? 네. 대구. 예, 대구 쪽 변두리만 이게 확 타오르고 있네, 대구가. 변두리가 확 타오르고 있는데, 그죠? 경산시부터 해가고, 달성군부터 해가지고, 구미, 김천 다 이렇게 타오르고 있죠. 포항도 이제 조금 신호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죠? 포항. 근데 이제 포항은 대규모 입주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대구는 이제 포위됐어요. 빨간색에. 빨간색 포위됐으면 이제. 자기만 오르면 돼요. 근데 요즘에 대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오를 거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역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 대구 사요? 대구? 네. 대구. 대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 다주택자들 위주로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그냥 청약 받으세요. 근데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기 그거에 맞는 걸 사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보태가지고 좋은 데로 가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 집은 싸게 팔고, 저 집은 비싸게 사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놀부심부지. 우리 집도 빨리, 우리 집을 좀 싸다 싶은 마음으로 팔아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또 가겠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역전세 문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될 거 아니야. 대출해준다 그랬으니까. 역전세 문제는 전세가 비싼 곳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제. 막 4억, 5억씩 했는데 DSR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는 또 DSR을 풀어줘도 여러 개 받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가 비싼 곳이 역전세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2억, 3억, 4억 이게 빠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또 상급지잖아. 그런데 순간순간 이제 금매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KB 시세보다 항상 싼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번에 갈아타야 돼. 이번에. 내 것도 싸게 팔고 상급지 것도 싸게 사고. 상급지는 비싸게 사야지. 결국엔 나는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옛날 걸 좀 봤어요. 옛날 신문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봤어요. 1997년 아파트 가격. 근데 이제 신문에 친절하게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갈아탈 수 있는 곳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계동에 땡땡 아파트 34평이 중계동에 땡땡 아파트 34평이 97년에 1억 5천인데 2천만 원만 더 보태고 3천만 원만 더 보태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숫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IMF 직후에 강남하고 강남 대치동하고 중계동하고 1억 차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MF 직전에는 더 이게 폭이 작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지금은 3배,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이게? 줄어드는 건 좀 이상한데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사회가 고도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내가 할 줄 알아. 응?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몰라. 그럼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격차가 되게 심해져. 옛날엔 육체노동을 했기 때문에 힘이 좀 세냐, 안 세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밭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이제 겨뤘잖아요. 오래 일하고, 오래 공부하고 이런 걸로 겨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연장이 너무 좋은 거지. 호미로 하는 사람하고 불도저로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발달하고 정보의 교환 속도가 빠를수록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야. 효율이 좋고, 효율이 좋은 사람들은 엑셀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R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파이썬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는데 1분위부터 5분위 소득이 사이가 점점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제는 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좀 좋아지는 우월감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더 벌어질 거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5년, 10년 뒤,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5년, 10년 뒤에는 또 얼만큼 더 벌어져 있을지 모른다. 지금 5천만 원 정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막 이렇게. 좀 보러 놓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다가 이제 저기서 5천만 원 떼버리면, 포기하고 그냥, 망고쌤, 맥! 이러고 이제, 아니야, 집값 안 올라. 막 이러면서 또 앉아있다가 또 나중에 2, 3억 오르면 그때서 또 일어나고, 그때 그렇고. 그리고 뒤늦게 와가지고 또 망고 클리닉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러지 말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사라고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그런 거죠. 급락은 없을 것 같으니까.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움직이세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세요. 감당이 되는 한 범위 내에서. 50년 만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금리로 좀 더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하더라도 빚을 내서 감당 가능한 범위를 안에서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돈을 아껴. 강제로. 그렇지. 돈을 아끼게 돼. 돈을 아끼게 되고 내 생활이 현재의 생활이 변해. 예, 막 할부로 차 땡기려다가 안 사게 돼. 있던 것도 팔아. 그렇지. 네. 그래서 루이비통을 살까 MCM을 살까 하다가 동대문을 가게 돼. 그래서 누워있는 옷들. 그렇지. 누워있는 거 1kg에 얼마 이런 거 사게 돼. 1kg에 얼마. 동묘. 10개 얼마 이렇게 그런 거 사게 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 생활이 현재의 생활이 변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내가 바뀌고 싶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내가 바뀌고 싶다는 거니까 현재의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미래의 내가 바뀌어요. 가만히 누워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 안 되는지 다 알지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죠. 저는 빚 갚는 재미로 처음에 살았어요. 빚 갚는 재미로. 지금 잖아요. 월급 나오면 바로 갚고 그럼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더 할게야죠. 그렇죠. 예, 투자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했어요, 저는. 그럼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본인 일에 집중하세요. 본인 일에 집중해. 괜히 잘리지 말고. 그쵸. 자기의 소득은 되게 소중한 거더라. 회사 나와보니까 알겠더라. 되게 소중한 거더라.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걸 잘 지키면서도 투자를 다 잘할 수 있다. 회사원인데도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나서 희기닥거리고 이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장이 좋고, 지난 장에 많이 모아놨으면 괜찮아. 지금 팔아가지고 버티고 있어. 팔아가지고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좋아 보이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이게 항상 통장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거든. 뭐 하기가 또 되게 그래. 물 위에 떠있는 오리같이. 그렇지. 미친 듯이 이러고 있죠. 위에서는 이제, 이런데 밑에서는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세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예. 떨어지면 할 수 없죠. 예. 그건 네 책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벽 뒤에 숨겠지만 제가 그렇게 너무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잖아. 뭔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길게 보니까. 누구는 이제 장기 그래프 가지고 요즘에 이야기하면서 막 30년 동안 그래프 이야기하면서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보고 너무 기가 차는 거야. 빠질 때는 엄청 많이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니 그 30년 동안 지수 기준으로 7.5배 올랐어.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이제 뭐 86년도에 가격이 있고 뭐 97년도에 가격이 있고 지금 가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지수는 7.5배 올랐지만 그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가격들은 60배씩 올랐어요. 와, 60배. 60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M1도 60배 늘었어. 딱 그럼 통화량만큼. 그렇지.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 할배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와, 대박.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 결국에는 돈의 크기에 따라가는 거고 이게 등락은 금리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갈 때도 있고 그렇다. 크게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급하고 금리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 영향이 큰 시장이죠. 금리 영향이 큰 시장. 왜냐하면 다 같이 오르잖아. 아까 지도 봤지만 다 빨간색이잖아요. 변두리들은 약간 파란색인데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면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없어서 많이 오르고 대구에는 입주 물량이 적어서 반등하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대구의 입주 물량 진짜 많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근데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없어요. 근데 서울도 오르고 대구는 그건 반등 안 하냐 이거지. 대장 동네부터 반등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뭐다 많이 떨어져서 좀 오르는 거다 너무 싸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지. 결국에는 지불 능력에 의해서 집을 사는 거죠.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이렇게 분들은 요즘에 나오셔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부담이 돼서 집을 안 사고 거래량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나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가방 끊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왜?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10억짜리, 15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10억짜리나 12억짜리 살던 사람이 돈 모아놓은 거나 대출 조금 더 보태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강남 15억 대출 금리 했을 때는 강남은 거래량이 제로여야지. 그지? 그렇죠. 바보 같은 이야기만 해. 그때도 계속 거래는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15억 이상인데 풀어주니까 거래량이 좀 더 늘잖아. 그건 뭐야, 이제. 이제 5억 필요했는데 3억 정도는 대출 받아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남이 눌려있던 게 사실은 그 금융으로 눌려있던 게 풀리면서 그 이제 스프링처럼 눌려있던 게 조금 올라간 거지, 이게. 그래서 좀 빨리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사람들은 다 좋은 집을 원하니까. 좋은 집을 원하는데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루이비통을 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개월 무이자, 60개월 무이자 되냐 안 되냐, 금융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길게 보면은 집은 오르니까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조금 빠지더라도 감내하고 살다가 보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계속 집이 빠질 거니까 계속 임대로 사시는 분들 있어요. 있고, 왜 우리나라의 42%는 계속 임대니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은 존중하는데, 존중해. 그렇죠. 집은 뭐 쌓아야 되는 거죠. 사는 거지.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건 맞죠. 리브다? 리브는 맞는데 그 그런 생각은 존중해. 근데 자산적인 입장에서는 노후 뭐 이런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95%는 금수저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개미와 배짱이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연예인 배짱이가 될 건데 노래 부르면서 나중에 겨울에라도 등 뜨신 사람이 될 건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요. 일부고 결국에는 뭐 젊었을 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모은 걸 열심히 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굴리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안정적인 게 비트코인이나 주식같이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집은 필수적이니까 집이 낫지 않냐. 일단 하나 깔고 앉아 있으면 좋지 않냐.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맨날 이사 다닐 거냐,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강남에 올랐으니까, 지금 분위기는 강남에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집이 오르면 집을 사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집이 오르면 집을 삽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정비례합니다. 주택 심리 지수하고 주택 증감률이잖아요. 매매 증감률하고 정비례하거든요. 증감률이 올라가면 그 심리도 좋아지고 거래량도 늘어요. 그죠? 집이 올라가면 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택 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심리가 올라가죠.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심리 지수가 올라가면 그 심리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의 결과가 매매 거래량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야 집을 사는데, 주택 전망 CSI가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와서 이제 100을 넘어섰다니까. 그래서 점점 매수의 욕구가 세질 거다, 이제. 세질 건데, 이제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더 이제 하반기 이런 거지. 다음 달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달에는요? 다음 달보다는 그 확률이 높겠죠. 내년 3월에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그러면 이제 후내년 3월에는요?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2년 뒤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 있겠어?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지불 능력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유동성이 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동성이 풀리면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신용통화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대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M1 쭉 올라가면서 그 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집값도 오르겠죠. 물론 옛날에 많이 올라서 떨어지긴 했어. 많이 떨어지긴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불같은 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서 가속도를 붙일 겁니다. 2년 뒤를 생각해보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다. 대도시에 집을 사는 게 맞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지방에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가 이제 보일 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후끈한 데도 있는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조금씩 공부를 빡세게 할 필요가 있다. 베이스캠프 치면 그 다음에 또 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 이런 걸로 굴리셔도 돼요. 능력 되시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부동산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가 찬바람이 불수록 갈 데가 자꾸 생길 거다. 더우니까 좀 쉬고, 지금은. 마음의 장벽, 심리적 장벽, 취득세. 취득세. 네, 이게 좀 항상
그게 턱턱 걸리더라고요, 목에.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은 부동산을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일단 취득세 이야기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없다는 이야기는 여야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뚜껑을 열면 안 된다. 취득세를 풀어주면 부동산 경기가 살고 좋지.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예 꺼내지도 않는데 결국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당장 급한 건 이건 것 같아. PF가 부실하니까 PF가 부실한 이유가 뭘까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요. 지었는데 안 팔리니까 그렇죠. 빚 내서 지었는데 안 팔리니까 빚 징계 이제 부실화가 되고 금융권도 위험하다. 뭐 새마을금고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그럼 그걸 이제 살리려 그러면 분양이 잘 되게 하면 되잖아요. 분양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200대 1이 됐네 300대 1이 됐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미분양이 나냐 안 나냐 증가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미분양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분양 경쟁률이 터진 데는 PF가 문제가 없지. 근데 미분양 난 데가 PF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미분양 난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미분양 난 건 누가 사요? 다주택자가 사요. 대부분. 돈이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산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여기서 놀게 만드는 거지. 분양시장에서. 줍줍 이러면서 막 타이잖아요. 다 팔리고 찌그러기 남은 거, 그거 안 팔리면 줍줍하러 가갖고 다주택자들이 싹 사고 주고 이렇게 해서 PF 해결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사의 채무가 이제 일반 서민들의 채무로 넘어가는, 투자자들의 채무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분양시장에 이제 이 고인물들이 좀 놀게 만들어줘라. 너희들의 임무는 이거다. 총선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분위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취득세도 풀어줘야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뜨고 지방은 냉랭하거든. 냉랭하거든. 그러면 이제 기타 지방 3억이하는 조정 규제 지역이라도 일반 세율이잖아요. 2년 지나면 그걸 1년으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취득세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기타 지방 3억 이하는 규제 지역이라도 일반 세율로 해주는 것처럼, 왜냐 거기는 잘 안 사니까 투자자들 보고 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방 5억 이하는 기준 시가 5억 이하는 취득세를 1%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지방의 작은 시장들이 확 또 살겠지. 이제 그런 거 할 게 되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다 알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이 취득세 풀어주는 건 단계가 이게 아니다. 분양시장에서 놀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분양시장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취득세 조금 나오는 입주권이나 이런 데서 놀아야 되는 거야. 상가는 조금 지금 무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이제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좀 있고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똘똘한 이제 입주권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죠.